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천군의 입장과 원격 의료는 현행법상 위법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인데요. 이에 의료계는 지난달 26일 서천군청 앞에서 원격 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신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남의사회, 서천군 의사회가 모여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 동원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자 나섰습니다. 원격 의료라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방식의 불법적인 원격 진료 행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서천군은 보건지소의사와 방문 간호사를 연계해 월 1, 2회 방문 또는 원격으로 환자별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들은 원격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진과 현행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에 군은 지난달 5일 서천군 보건의사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14조 규정에 복무와 복무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복종의 의무가 있으니 근무에 철저히 기해달라는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의료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한 행위를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강압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 사업은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가 의료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정도로 사용돼야 하는데 서천군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원격지 의사로 현지 의사는 의료인 중 한 명인 방문 간호사를 동원해 진료와 처방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인 의사들이 아니라 병역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신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환자를 방문 간호사의 매개에 의해서 보조에 의해서 화상을 통해서 소위 진료라는 것을 하고 심지어 처방전까지 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결국 공중보건의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들과 의견 조회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경로하며 공중보건의사를 사업에 강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병역을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관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의견을 묻고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일방적인 시범 사업 참여 협조 지시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아닐 뿐더러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주의 시한 동안 사업 모델을 현행법에 맞게 원격 진료를 원격 진료자문 형식으로 바꿔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계속해서 원격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서천군에 경고했습니다. 2주 정도의 시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 불법적인 사업을 스스로 체류하시고 현행 의료법 34조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원격 진료 지원, 원격 진료 자문위 형식으로 이 사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강요, 협박, 위협 행위를 지속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이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원격의료대응 TF 박홍준 위원장, 방상혁 상근 부회장,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서천군의사회 김신호 회장,
배종호 총무이사회 의사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 보건소는 이 시범사업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 재진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해 상담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지와 관련한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혜지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천군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침이 뭐냐면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이에요. 본격적인 명칭이. 그럼 이게 복지부에서 이 기획을 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자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의사 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복지부에서 검령 검토까지 다 해서 내려보낸 지침인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기준 9개 시도와 45개 시군, 41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국비 970만 원, 도비 291만 원, 군비 679만 원, 총합 1,940만 원이 투입돼 보건소와 한산, 판교, 서면 보건지소에서 수행하며 커뮤니티 케어 사업 대상자 140명 중 공중보건의가 선정한 만성질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동불편이나 누워있다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소외계층이죠. 이렇게 보면은 일반인이 아니고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원격 치료가 적당한 사람은 각 팀별로 선별을 해서 한 것이 25명이에요. 인원도 적죠. 이들은 원격의료 지원 시스템으로 만성질환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수치를 확인하는 상담 위주의 원격 시스템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약은 늘상 먹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꼭 의사가 같이 안 나가도 방문 간호사가 수치를 적어주면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약은 잘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 거의 상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또한 지난달 5일에 사업 참여 거부 의사를 표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보낸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은 징계 수위의 경고가 아닌 주의 차원으로 보낸 것일 뿐이며 공무원이기에 말이 아닌 문서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침에 보면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경고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경고의 수위가 안 들어가요. 말로 할 수 없잖아 공무원들은. 그냥 서면으로 그 문구만 경고라는 문구지 이거는 글은 저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천군 의사에서 일은 지침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사업을 이행하는 만큼 이번에 진행된 의료계의 반대 집회는 시군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토로했습니다. 법적인 거는 저희한테 할 게 아니에요. 복지부 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지부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왜 우리한테 와서 하지 시군에 가서 하냐 이거요. 그거는 시군이 위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달 26일 의료계가 주장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공중보건의사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서 요구한 2주 안의 시정조치에 대해 군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다 투입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그 장비가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국가 사업을 우리가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명분 가지고 중단할 수 없잖아요. 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해라 공무원 내거면 우리는 접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보건소는 의사회와 함께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지소 중심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한 새로운 틀을 구상할 수 있는 전격적인 논의장 마련 요구를 의료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홍성군 소재의 한 도축장에서 19마리의 돼지가 폐사해 도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다행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양승조 충남지사는 돼지열병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가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주미트 도축장 계류장에서 도축검사 과정 중 돼지 19두가 폐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남도는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받고 도축장 및 농장의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가축,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경찰청 협조를 통해 신속히 헬기를 투입하고 검사 시료를 경북 김천시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밀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났지만 양 지사는 지난 29일 홍성 도축장 폐사축 발생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만약을 대비 긴밀한 협조 등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주시 바랍니다. 이어 양 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과 음성 판정에 관계없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판정되든 음성으로 판정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양성이라면 신속한 살처분 및 매몰 조치를 통하여 확산에 의한 피해는 단 한 농가라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음성이라면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방역태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아울러 이번 음성 판정을 받은 돼지들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병성 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양돈 농가에게 방역 기본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방역의 최종 주체인 양돈 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초소 및 농장 내부 세척, 소독 등 방역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2건, 연천시 1건, 김포시 1건, 인천 강화군 5건, 총 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의 민선 7기 2년차 군정 운영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노방래 군수는 1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국민의 날 기념식에서 2년차 운영 방향을 비롯한 민선 7기 신성장 동력 6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희망찬 서천을 건설하고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된 제58회 국민의 날 기념식. 이 자리에서 노 군수는 운영 방향 발표에 앞서 제71회 충남도민체전 성공 개최, 장안 국가산단 기업 유치, 국제 슬로시티 인증, 3년 연속 서천시티 투어 10,000명 달성, 장안 도시탐험역 개관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화합,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단합된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 해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어 민선 7기 2년차는 6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선정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민선 7기 첫 해가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등 주어진 당면 과제 해결에 중점이 두어졌다면 이제 2년 차는 6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선정하여 미래 서천 100년을 준비하는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동력 사업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 군수는 가장 먼저 장항 브라운필드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통한 생태보건 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해 장항 화물역 철도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 테마지구 조성 사업, 해양 바이오 산업과 클러스터 조성, 농수산업 6차 산업 고도화,
읍면 균형 있는 사업 추진 등 민선 7기 신성장 동력 6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관광지인 신성리 갈대밭과 춘정대 해수욕장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머무르는 문화관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거점 관광지인 신성리 갈대밭에 핑크브릿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춘장대 해수욕장에는 요새 유행하는 AR과 VR 체험 시설, 조명 풍차와 물안개 분수 등의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머무는 문화 관광을 꼭 실현해내겠습니다. 노근수는 이러한 신성장 동력 6대 사업 중점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상으로 민선 7기 2차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함께 민선 7기 신성장 동력 6대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각 기관단체장, 충남도 및 서천군 의회 의원,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수의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국민헌장 낭독, 새 서천대상 시상,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기념사, 축사, 국민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한반도의 중요한 생태 공간인 DMZ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생태원은 지난달 27일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DMZ 생태 이야기 개막식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립생태원의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DMZ 생태 이야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에서 박용무 국립생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DMZ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DMZ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70년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자연 상태 또한 생태계가 유지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세계 학술적으로도 독특하고 가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원에는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담수어류,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 거미 등 8개 분야에서 총 6,168종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특히 DMZ 일원에서 총 6,168종의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사양노루라든지 두루미 등과 같이 우리나라 멸종 위기종을 대표하는 이런 종들이 분포해서 전체 멸종 위기종의 38%에 해당하는 267종이 DMZ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비무장지대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 조사 장비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무분별한 개발 등 생태계 위험 요소가 적힌 장난감을 제거하는 등 간단한 체험을 통해 우리 생태계 지키기 실천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실내 어떤 조건 속에서 DMZ의 실제 생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수변 공간에 물고기와 이끼, 그다음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주요한 동물들의 박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또 야외에 DMZ 정원 전시원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실제 DMZ의 야외 경관이 어떤 식일까,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태원은 DMZ의 보존과 발전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DMZ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DMZ를 잘 보존하고 잘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냐는 것은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인들한테도 큰 메시지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한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DMZ 생태 이야기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최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고등학교 관악동문회를 아시나요? 음악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리고 지역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정기 연주회를 펼치고 있는 단체인데요. 동문회는 지난달 28일 국립생태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6회 정기 연주회 관악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여행을 개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고등학교 관악부를 졸업한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음악을 통해 지역예술의 발전과 서천군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서천고 관악동문회. 올해로 창단 16년을 맞이하는 서천고 관악동문회는 지난 2004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래됐죠. 벌써 16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는 한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6년 전에 관악동문 연주회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전국에 있는 서천고등학교 관악부 출신 졸업생들이 동문 연주회를 통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함께 알리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데 음악을 통해서 역할을 하고자 이번 연주회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가족과 지역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단하고 이방현 32기 동문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광양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가 함께 협연한 것입니다. 저희 동문 중 한 사람이 광양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천 고등학교 관악동문회 그리고 광양 포에버 윈드 오케스트라 함께 협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형으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들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동문들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또 정치인들 모두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가을 음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 동문회장은 150여 명의 동문들이 전국에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만큼 모여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주회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후배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후배들이 이제 뒤를 이어서 지역민들하고 함께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텐데 자꾸 인원이 줄으니까 이제 걱정은 돼요. 그러나 더 이제 20회, 30회, 40회 우리가 지역에서 흔적을 지우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후배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연주회는 팽기원 지휘자와 박노찬 해설자가 함께했고 안토닌의 신세계를 비롯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모르 파티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구성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재고시키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날인데요. 충남 서천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자 지난달 30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12회 서천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를 돋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이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제12회 서천군 사회복지대회. 박윤근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서천군의 중요한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남몰래 헌신하고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나 시설의 종사자분들과 또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서천군의 중요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대회사에서 조순희 서천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 인식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더 좋은 사회란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늘어만 가고 넘쳐나는 정치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북돋았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시작되고 그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을 변화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이들이 있었기에 서천군이 자랑스러운 시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군 또한 행정적인 노력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그 불편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서천이 그래도 해마다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한 시군 중에 하나 대상을 거푸 이렇게 받아오는데 정말 이런 자랑스러움이 계속될 수 있는 우리 서천군이 되어가기를 지속적인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협의회장,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 자원봉사자,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식전공연, 개회선언, 유공자 시상, 기념식사, 서천군 사회복지인 윤리선언, 사회복지의 노래 합창,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충남 서천 문예의 전당에서 펼쳐진 제1회 생활문화 놀이터 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군은 생활문화 놀이터 축제가 28일 동아리 축제 하이라이트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은 전시, 공연, 체험 등 총 3가지로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동아리 축제 하이라이트 제목의 서천군 동아리들의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27일과 28일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문예의 전당 앞마당에서 8개 분야의 다양한 체험과 2개 분야의 먹거리 제공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모시 주얼리 반지 팔찌, 모시 메모지, 아로마 방향제, 석고 방향제, 페이스 페인팅, 전통 다도, 핸드드립 커피 체험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생활문화놀이터 축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생활문화 콘텐츠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올해 충남에서는 서천군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충남 서천 문헌서원에서 서천의 서예인들이 평소 갈고 닦은 예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3회 문헌서원 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가정 이곡 선생과 목은 이색 선생의 학풍이 깃든 문헌서원에서 서년의 학덕을 기리고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의 확산을 이루기 위해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농사를 장려하는 목은 선생의 시와 유비무환을 뜻하는 가정 선생의 시를 명제로 글쓰기가 이뤄졌고 문인화의 경우 자유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장원에게 수여되는 목은상의 영예는 이선숙 씨에게 돌아갔으며 선비상 3명, 기린상 5명, 숭정상 6명, 영모상 10명, 특별상 1명 등 총 26명이 수상했고 전기불판, 청소기, 블루투스 스피커, 전기주전자와 같은 가전제품이 사은품으로 전달됐습니다. 한편 기벌포 전통문화학교의 주최 주관으로 열린 문헌서원 휘호대회는 문화재청 한교 서원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서천 지역의 휘호대회는 동백 사생대회가 유일했지만 문헌서원 휘호대회의 개최에 따라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서예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신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은 10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예정인 장항 1938 야시장이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해 2일과 3일, 양일간은 개최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장항읍 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다양한 이색 먹거리와 공예품 매대가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판교면은 지난달 28일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21회 판교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화합잔치를 오성초등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면민 1,500명이 참가해 식전 공연인 난타를 시작으로 노인 장수 경기, 주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축하 공연 등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나와 경기를 진행하고 열띤 응원을 펼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산면은 지난달 30일 한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주민과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한산면민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산면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주민 간의 열기로 뜨거웠던 체육 경기를 비롯해 면민들의 숨은 끼와 기량을 펼치는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면민이 함께 화합하는 장으로 이뤄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시작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활용되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